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23화 청옥의 혈로와 그리고 용문혈투. 용문의 깊은 밤하늘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멀리서 무사들의 병장기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나운 검기가 휘몰아치며 거대한 폭풍이 일렁였고 곧이어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운이 용문 일대를 가득 채웠다. 그 검의 주인은 남궁세가의 천룡대 대주 검천룡이었다. 그의 강렬한 존재감이 용문 앞에 어둠을 뚫고 나타났다. 검천룡의 신형 옆에는 남궁정연과 유성문이 서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기세 좋게 거침이 없었다. 남궁세가의 고수들이 일제히 용문의 입구로 진격하며 그들의 검끝은 번개처럼 잔인한 살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흑도맹과 동신맹, 혈맹의 무사들이 난전을 벌이는 혼돈 속에서도 남궁세가의 등장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검천룡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군. 검천룡의 목소리는 깊고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용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청옥 여인과 마주 섰다. 그녀의 푸른빛이 은은히 퍼지며 남궁세가의 무사들을 압도하려 했지만 검천룡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서서히 검광이 피어올랐다. 청옥 여인, 역시 대마녀가 분명하군. 그동안 그대는 죽은 척 한 것이군. 하지만 오늘 그대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청옥 여인은 피식 웃으며 검천룡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여유로움이 서려 있었다. 남궁세가의 대공자께서는 매우 순진하군요. 마지막이라. 남궁세가의 대공자라는 자가 참으로 과신이 심하구나. 너 또한 내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손끝에서 종전보다 더 강한 푸른 기운을 뿜어내며 주변의 대기를 얼려갔다.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그녀의 강력한 음기에 의해 차갑게 몸을 움츠렸고 일순간 움직임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검천룡은 그런 기운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허허. 어느 틈에 그의 검은 이미 허공을 가르며 청옥 여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천룡 검법 파천 일섬. 강력한 검광이 허공을 갈라내며 청옥 여인을 향해 쇄도했다. 그녀는 섬세한 손짓으로 그 기운을 막아내려 했지만 검천룡의 내공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묵직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강력한 진동이 동반했고 주변의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냈다. 이에 남궁정연은 긴장한 채 검천룡의 뒤를 지키고 있었고 유성문은 조용히 기운을 끌어올리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때 뜻밖의 인물이 싸움터를 가로막았다. 이거 참으로 흥미롭군. 나무들과 수풀에 짙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남궁세가의 4대 식객 중 한 명이었던 정한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하지만 이 은근한 미소에 왠지 모를 짙은 사기가 주변으로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었으며 그의 검끝에서 흐르는 서늘한 기운이 얼핏 그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너희들은 지금의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검천룡은 그를 보자마자 검을 세우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한검.
그대는 남궁세가의 친으로 사대 식객이 아니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정한검은 검철룡의 물음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고 강력한 내각이공의 고수로 진기를 돋우며 여유롭게 검을 들어 올렸으니 또한 천천히 남궁세가의 무사들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다. 대주께선 비록 젊고 혈기가 왕성하지만 언제나 정의로운 길을 가려 하셨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가 되지 않았소.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는 기습적으로 검을 뻗어 남궁정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검철룡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검이 남궁정연의 검과 맞부딪혔다. 정한검, 너는 배신을 계획했구나. 남궁정연은 이를 악물며 그와 격렬하게 맞섰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순식간에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성문은 즉시 남궁정연을 지원하려 뛰어들었지만 정한검의 검은 의외로 너무도 빠르고 음유한 기운으로 매우 교묘했다. 남궁세가의 정의로운 길, 웃기지 마라. 강호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무력과 권모술수가 필요할 뿐이다. 그는 순식간에 남궁정연의 허점을 파고들며 폭풍괴력수라는 금나수로 그녀의 손에서 주간을 낚아챘다. 이때 모든 이의 시선이 주간으로 쏠렸다. 정한검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떠올랐고 그는 주저없이 몸을 날려 신법을 전개해 퇴각하려 했다. 내 놈이. 검철룡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지만 정한검은 흡사 유령처럼 호련히 움직이며 용문 속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그리고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이제 혈천비경의 열쇠는 내 것이다.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당황하며 그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청옥여인이 이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손끝에서 더욱 거대한 기운을 발산했다. 모두 내게 굴복할 것이다. 주간도 혈천비경도 죄다 내 것이구나. 그러나 그 순간 유성문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그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듯 용문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정말 나에게 매우 익숙하다. 남궁정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소협, 혹시 기억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유성문은 조용히 검을 쥐며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내 검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군요. 나는 나의 운명 앞에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그는 본인의 검을 높이 치켜들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등장에 청옥여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정한검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의 검광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의 검광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제 시작이군요. 하지만 남궁세가는 나를 넘지 않고서는 이곳 용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호호호호. 누가 먼저 이 용문의 비밀을 거머쥘지 두고 보자. 그리고 청옥여인의 두 눈에 기이하게 핏물이 흐르고 있었으니 이는 분명 혈루가 분명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매우 대경했고 깊은 불안이 엄습했는데 유성문은 스스로 짐작했으니 용문 앞에서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반 시즌 전 용문의 깊고 깊은 동굴 안 남궁세가의 천룡대가 도착하기 반 시즌 전이었다. 용문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린 공간이었고 이 복잡한 미로와 같은 공간에서 진우대의 거친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끝이 싸늘한 바위벽을 더듬으며 의지 없는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가짜 혈천비경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곳은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지옥의 문의 아가리였다. 갑작스럽게 동굴의 정막을 깨고 한 줄기 푸른 빛이 서서히 어둠을 비집고 들어왔다.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인 그 빛은 고요한 공간을 촉촉하게 적시며 스산한 기운으로 진우대의 혼을 조여왔다. 본능적인 공포가 심장을 움켜쥐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몸을 떨며 절규하듯 중얼거렸다. 하! 청옥여인. 그의 절박한 외침이 동굴 안을 울렸을 때 부드럽고도 음산한 여인의 웃음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다. 호호호호호호. 진우대 도망은 충분히 즐겼겠지. 어둠 속에서 청옥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신형은 마치 흐드러진 푸른 연무처럼 공간을 휘감고 있었고 그녀의 유려한 경장 무복 자락은 바닥을 스치며 은은한 향기를 주변에 풍겼다. 그 향은 남자의 심장 깊숙한 곳을 자극하는 요염한 독이 되어 진우대의 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른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났고 서서히 다가오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온 푸른빛은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길처럼 진우대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듯 속삭였다. 내가 품고 있는 그 두루마리 가짜라는 걸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 내가 가진 진짜 보물은 따로 있으니 말이야. 진우대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청옥 여인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그의 앞으로 다가와 손끝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순간 그의 몸이 싸늘한 기운에 휩싸이며 움직이려는 의지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의 심장이 요동쳤고 억눌렀던 욕망이 서서히 그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제발. 난 진우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청옥 여인은 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대, 내 힘을 내게 전부 바치는 건 어떠니? 억지로 빼앗기고 싶지는 않겠지?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물결처럼 흘러들어가며 진우대의 기혈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휘청이며 눈동자는 초점 없이 풀려갔다. 그러나 청옥 여인의 흡기마공은 단순히 내공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을 그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대며 그를 더욱 깊은 최면의 세계로 이끌었다. 가장 강한 전기를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청옥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매혹적인 음성이 그를 감쌌고 진우대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허리춤을 타고 내려갔고 부드러운 손길은 마치 독사의 매혹처럼 그의 신경을 타고 흐르며 그의 몸을 휘어잡았다. 내 전기를 남김없이 끝까지 맛볼 수 있게 해줘. 진우대의 눈동자가 번쩍이더니 그의 의식이 마치 깊은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청옥 여인의 마법 같은 손길이 그의 심장과 기혈을 쥐락펴락하며
서서히 내공과 정신을 빼앗아 갔다. 그는 점점 나약한 존재로 변해갔고 그의 의식은 파란 안개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사실 진우대는 그녀가 펼치는 강력한 섭정술 때문에 그가 과거 젊었을 때 흑도맹 맹주의 하나뿐인 영예를 사모했던 일이 있었으나 그녀는 결국 본인의 경쟁에게 시집을 가버렸기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환상 중에 그녀와 정사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어라, 녀석의 내공과 정기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청옥여인은 진우대의 몸을 걷어차 진우대는 용문 동굴의 벽에 심하게 부딪혔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보다가 아니지, 아니지. 잠시 후에 있을 대전을 위해 녀석의 진기를 한 올이라도 뽑아내고 싸움 중에 바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청옥여인은 진우대에게 천천히 다가가 마침내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모든 내공을 빨아들이기 결정했고 다시 진우대를 바로 눕히고 그의 하의를 벗긴 후에 그 위에 올라탔다. 푸른 안개가 그녀의 몸에서 피어오르며 그의 내공이 그녀의 몸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진우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했고 육체는 무기력하게 바닥에서 약간 꿈틀대었을 뿐. 후훗, 이제야 너답구나. 청옥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대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기운, 원정지기를 죄다 천천히 흡수했다. 그의 몸은 이제 살아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대. 이때 동굴 밖에서 또 다른 강렬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남궁세가의 무사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청옥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입가에 짙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눈빛이 푸른 빛으로 서서히 물들더니 그래, 너희들도 차례차례 내 것이 될 것이다. 용문의 입구 검붉은 하늘 아래서 검기가 충돌하며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무수한 발소리와 함성이 겹쳐 용문 앞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동신맹과 흑도맹의 무사들이 각자의 진영을 형성한 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동신맹은 이곳에 오랜 시간 주둔지로 삼고 노력한 끝에 용문의 소유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고 흑도맹 역시 이곳이 혈천비경으로 가는 열쇠를 쥔 장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흑도맹의 선봉에 선 것은 혈수마로 불리는 강자 위원극이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어두운 혈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고 그의 손에 쥐어진 붉은 혈검은 미묘한 떨림을 내뿜으며 정의 동신맹 고수들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하하하하하. 동신맹 이 비름업을 잡것들. 그동안 많은 것을 우리 흑도맹이 양보하였다는 것을 모르나. 하지만 이 용문의 모든 것은 결국 흑도맹의 것이 될 것이다. 위원극의 음침한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붉은 안개 속에서 맹수의 눈빛을 내며 마치 전장을 지배하는 군왕처럼 거만하게 서 있었다. 반면 동신맹의 맹주 제갈진성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손에 들린 남궁세가의 죽간을 가만히 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혈천비경을 손에 넣으려는 놈들이 이렇게 모였군. 하지만 오합지졸의 모임인 흑도에게 이곳을 넘길 순 없지.
그의 옆에는 동신맹의 핵심 무사들이 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철벽수로 불리는 방천우가 앞에 나서며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철벽 같은 호신강기의 방어로 흑도의 거침없는 공격을 막아내며 기세를 잡았다. 흑도의 마기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나 동신맹의 철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양 진영은 일각의 시각이 지나며 이미 여러 차례 격돌을 벌였고 주변에는 쓰러진 무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용문 앞의 계곡은 피와 살이 뒤섞이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살장처럼 변해갔다. 흑도맹은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었고 동신맹은 이에 맞서 단단한 방어진을 구축하며 절대적인 방어력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흑도맹의 공격은 단순한 힘의 우세가 아니었다. 그들은 철저한 사리와 마기를 무기로 사용하며 동신맹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위원극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손끝을 움직였다. 혈정 신공 혈영파. 그의 혈검에서 거대한 붉은 파문이 일어나 주변에 비산했고 큰 파동과 함께 동신맹의 방어진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이때 동신맹의 무사들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널브러져 쓰러졌고 방천우조차도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젠장, 이 기운을 당해낼 수가. 도대체 이 무지막지한 경력이라니. 그러나 역시 동신맹의 맹주이던가. 그는 수십 년 강호 성상을 거치면서 진정한 역전의 노장이었다. 이 제갈진성은 침착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죽간을 꺼내 들었다. 남궁세가의 신결이 아니면 이곳을 넘을 수 없지. 하지만 내겐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신속히 자신의 기운을 죽간으로 불어넣었고 서서히 문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흑도맹의 또 다른 고수인 흑귀살, 탕무한이 제갈진성을 덮쳐왔다. 이것을 내 손에 넘길 수는 없지. 탕무한은 신속한 보법을 밟으며 우수를 출수했고 그의 손끝에서 검붉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며 제갈진성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강력한 호신강기를 두른 방천우가 몸을 날려 가로막으며 힘겹게 방어했다. 이봐했구. 너 따위가 우리 맹주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탕무한은 왼쪽 얼굴에 깊은 검상이 있었고 그의 왼쪽 눈 또한 볼 수 없는 인물로 그의 왼쪽 얼굴이 기이하게 실룩이며 씩 웃었고 결국 한 걸음 물러났으며 탕무한 뒤에 있었던 흑도맹의 무사들이 일제히 앞으로 돌진했다. 동신맹의 무사들은 제갈진성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연안검진을 펼쳤다. 그들이 휘두른 검이 서로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고 흑도맹의 무사들이 뿌려대는 거대한 혈기를 막아내기 시작했다. 또한 위원극은 피식 웃으며 검을 높이 들었다. 내 부하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지.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주마. 그의 혈검이 공중을 가르며 순식간에 5명의 동신맹 무사의 수급을 베어 가볍게 넘겼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었다. 흑도의 마기와 살기를 극도로 응축하여 상대의 정신마저 교란시키는 특유의 수법이었다. 그렇다. 정파인의 무인이 보았다면 필경, 사술로 여겼을 것이다.
이를 노려본 제갈진성은 검을 쥔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모두 정신을 집중하라. 흐트러지지 마라. 그러나 이미 흑도맹에 살기는 동신맹의 고수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동신맹의 고수들은 점점 움직임이 둔해졌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방어진을 유지하려 했었다. 이때 이 싸움의 동신맹주의 부장인 방천우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남궁세가의 세력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다. 제갈진성은 이를 악물며 주간을 단단히 쥐고 최후의 술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용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 검기의 충돌이 수많은 불꽃과 함께 하늘을 찢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이 치열한 난전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갔다. 동신맹과 흑도맹 두 세력은 용문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강력한 공수가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흑도맹의 선봉에 선 혈수마 위원극.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위의 기온이 떨어지는 듯했다. 그가 쥔 혈검에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며 주위를 가득 채웠다. 또한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검을 천천히 돌렸다. 흐흐흐흐. 이 피냄새. 좋아. 강호의 무림맹이, 동신맹이 다 필요 없지. 위원극이 검을 허공에 그었다. 순간 붉은 기운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동신맹의 무사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피의 강기가 공기 속을 무겁게 짓누르며 싸늘한 살기를 뿜어냈다. 붉은 혈기가 안개처럼 퍼지자 몇몇 동신맹의 무사들은 목이 메어 숨을 고르기조차 어려웠다. 위원극은 이를 비웃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시작해볼까? 그의 음침한 미소에 동신맹의 무사들이 긴장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짐승이 사냥감을 유린하기 직전에 긴장감이 전장을 감돌았다. 하지만 동신맹의 무사들은 상대의 신형을 보며 약간 위축되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조잡한 녀석아. 어둠에 물든 검술 따위. 우리 동신맹의 무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신맹의 강력한 고수 철벽수 방천우는 단단한 갑옷을 걸친 채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무쇠처럼 단단한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강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손에 쥔 거대한 쌍권은 강렬한 내공을 뿜어내고 있었다. 동신맹의 정예 일대는 천상천하 절대 방패. 철통 같은 방어진을 유지하라. 방천우의 외침에 따라 동신맹의 무사들이 기계와 같은 동작으로 일제히 보복을 밟아 재빠르게 진영을 바꾸었다. 또한 그들의 검끝이 죄다 하늘을 향했고 푸른 기운이 솟구치며 진영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그들의 대오는 마치 철벽과 같았으며 숨결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